5월 모의고사 해설입니다. 5월 모의고사 일단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제 업로드되는 시기가 살짝 타이밍이 좀 늦어질 것 같은데 이제 계속 수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촬영을 조금 늦게 하는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5월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해보면 이번 역시 뭐 3월이랑 똑같다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 작년 수능처럼 공통 과목의 힘이 조금 빠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5번, 21번, 22번 요 세 문제 정도는 난이도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시간 조절을 잘 못했거나 혹은 이제 어차피 그 문제를 안 푸는 친구들은 이 문제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조절 실패로 원래 내가 풀었어야 되는데 해당 아까 말씀드린 15, 21, 22를 어쩔 수 없이 건드리는데 좀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은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튼간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문제는 우리의 실력을 검증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서 앞으로 보완하기 위한 용도로 여기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아직 200일가량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뭔가를 보완하기 위한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어쨌든 모의고사만큼 좋은 기회가 없죠. 왜냐면 단체로 같이 보고 다른 친구들과의 상대적인 나의 위치도 파악하실 수 있는 거니까. 여튼 여러분들이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내가 얼마나 스무스하게 잘 풀었나도 잘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13번 같은 경우도 답을 어찌저찌 해서 구하셨을 수는 있지만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 풀이 그대로 써서 최대한 계산을 빠르게 따냈느냐도 이미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호흡 조절, 그러니까 목표로 설정하는 거를 우리가 어쨌든 메인 타겟으로 삼으셔야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어느 정도 방향성의 큰 축 중 하나예요. 그 다음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간단한 어떤 행동 강령들을 정리해 놓은 걸 아래 댓글에 링크로 걸어 둘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뽑거나 혹은 PDF 파일로 받으셔가지고 아무쪼록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을 맞추는 게 메인이 아니라 어떻게 얼마나 정확히 이쁘게 맞췄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맞추는 거에만 포커스를 두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른 거였구나를 가장 메인으로 여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어쨌든 하나씩 필요한 문제들만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9번은 안 할 건데 9번은 좀 뻔한 문제입니다. 함수가 정적분을 포함하는 경우, 게다가 지금 얘는 도함수에 대한 정적분이기 때문에 항등식까지 합쳐서 어쨌든 꼴 맞추기를 이용하시면 구하실 수 있을 거라 무난히 하실 것 같고, 제가 정리해드린 행동 강령 정리집에는 푸는 풀이법은 적어드렸어요. 물론 보다 빠른 풀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면 풀리긴 풀린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계산이 조금 걸리더라도. 여튼간에 우리는 10번부터 간단하게 코멘트를 하고 지나갈 겁니다. 물론 이 문제도 어렵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말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씩 진행을 해볼게요. 제가 해설을 하는데 지금 노트라고 적은 부분들이 행동 강령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드린 자료집을 보시면 상세하게 적어놨지만 지금 판서는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서 최대한 템포 있게 빠르게 해설을 끝내 드릴게요. 가장 먼저 봅시다. 일단 SN이 주어진 거예요. 합이 주어진 거죠. SN 자체가 주어진 경우 우리가 뭘 할 거냐. 지금처럼 합이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봅시다. 합이 식으로 주어져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건 합과 합을 빼야 돼요. 이웃한 두 합 SN에서 n-1번째까지를 빼주면 우리가 누가 나오느냐? 일반항 n번째 항이 살아남게 됩니다. 게다가 여기서 조금 우리가 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지금과 같은 행위는 n이 2일 때부터만 진행이 되죠.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걸 이런 식으로 알려주면 많은 학생들이 이미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혼자 하면 또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라기보단 생각도 못하고 의문사를 해버리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문사 하는 친구들은 올해 이번에 21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지만 22번이었죠. 의문사 하는 경우가 제일 억울하거든요. 기껏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오답은 오답대로 나오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튼간에 n이 2부터 an이 적용된다면 a1은 어떻게 구할 거냐. 그냥 여기에 1을 넣으면 s1이 a1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항이 그냥 톡 튀어나와 버리죠. 그럼 얘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n번째에서 n-1번째를 빼버리면 마지막 번째만 남게 되니까 요 놈을 정리했을 때 a의 n,
곱하기 b의 n 분의 누가 나와요? 1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 또한 n번째에서 n-1번째를 뺀 거니까 8n 더하기 4 나누기 n에서 누가 빠지는 거예요? 8n 빼기 4 분의 n 빼기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놈을 통분을 걸어버렸을 때 얘가 누가 나오게 되냐면 분모가 곱이고 대각선 곱해서 빼버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계산 한번 해보시면 분모 먼저 써볼게요. 8n 빼기 4가 나오고 8n 플러스 4가 나오고 대각선 곱해서 빼버린다는 생각해보면 8n제곱 마이너스 4n이 나오고 8n제곱 마이너스 4n이 나오는 거니까 여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4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요놈을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암산한 겁니다. 여기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문제를 읽어봤을 때 공차가 같거든요. 공차가 같은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건데 모르시는 분들이 또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적어드리면 공차가 같은 경우 등차 수열에서 AN과 SN의 형태는 어쨌든 외워주시는 게 요즘엔 좀 좋습니다. 일단 일반항 있죠. AN. AN은 어떻게 되느냐. 공차 곱하기 N으로 시작하는 1차 함수예요. 게다가 당연하게도 이번엔 SN이 있죠. 수열의 합은 어떻게 되냐면 2분의 공차로 시작하는 2차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식과 1차식인 걸 이용해서 어쨌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요놈 토대로 생각해 보시면 공차가 똑같은 AN, BN이라는 건 이 D자리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이 1차항 개수가 같아지도록 이사를 요리해 보면 결국에 볼게요. 얘는 4를 2랑 2로 약분을 시켰을 때 4n 빼기 2와 누가 되는 거예요? 4n 더하기 2가 이렇게 분의 1로 튀어나온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A, B 곱한 게 요놈 두 개니까 결국 우리가 A 더하기 B를 구해야 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A가 요놈이고 요놈이건 중요하지 않죠. 어차피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놈과 요놈이 각각 예를 들어 얘가 AN이라고 치고 얘가 BN이라고 친다면 얘네 둘을 집어넣어서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 얘는 누가 돼야 돼요? 8배에 N이 온다는 거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시그마 1부터 5까지 8n만 계산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계산을 조금만 암산해보면 결국에 얘는 120이 나오신다는 걸 쉽게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요 정도는 보자마자 풀이가 등장해야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합에서 합 빼는 걸 아는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또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은근히 또 고민할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동일한 풀이는 무조건 동일한 풀이에요. 그 점을 잊지 않고 우리가 고민해 주시면 무난히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12번입니다. 12번은 일단 11번부터 말씀을 드리면 11번은 솔직히 속도가 속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다지 언급할 게 많지 않아서 넘어갈 거고 12번은 완전히 체감이 다를 것 같아요. 상위권 혹은 중상위권 조금 위에 있는 친구들 이상은 이 문제 보고 겁먹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다. 왜냐면 문자가 A, K랑 T이기 때문에 식 3개 구하면 그냥 게임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풀면 그냥 무난히 나올 거고 다만 이제 중상위권 중반부 그 아래에 있는 학생들은 어쨌든 이게 외형적으로 조금 난잡하게 생기기도 했고 두 번째 식 자체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자기 확신을 갖고 못 푸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가 이 문제에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결국 답을 구했더라도 여기서 이제 필요 이상의 시간을 쓰다 보니까 뒤에서 조금 시간 관리에 망가지고 약간 페널티가 좀 많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문제 맞췄다 끝! 나 무조건 맞았어. 절대 안 틀려. 이런 거에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맞췄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을 접할 때가 제일 위험해요.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내가 못 푸는 거니까 수업을 듣거나 이해하다 보면 내가 실력이 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내가 풀 수 있는 것부터 똑바로 잘 푸는 걸 훈련을 해야 내가 풀 수 없는 거에 도달을 하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준 킬러 요 정도 사이즈 답은 나왔다고 만족하고 킬러 문항 혹은 좀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만 습득하려고 노력하시다가 정작 시험에서는 구경할 시간도 안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제발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냥 남들이 다 한다고 나도 다 따라서 실무하고 엔제하는 게 결코 정답은 아니라는 거를 제가 꼭 강조를 해드립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볼게요. 자, 12번이에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대략적으로 다 써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가 2로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2라는 건 2라는 거니까 그건 좀 이따가 활용한다고 치고 일단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도형의 성질 중에 뭐가 있냐면 어떤 밑변을 공유하는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요렇게 있어요. 뭐 직각 아닙니다. 그냥 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요렇게 나누는 두 삼각형이 있고 왼쪽 넓이를 S1, 오른쪽 넓이를 S2라 그러고 A, B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걸 아셔야 되느냐. S1 대 S2 있죠. 넓이 두 개의 B는 A 대 B예요. 얘 또한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에 적어드렸는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대부분의 친구들이 어설프게 지식을 알고 있는 경우에 길이 B의 제곱이 넓이 B다. 이거 어디서 주워 들은 기억은 있어가지고 얘는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얘는 두 도형이 닮음일 때예요. 근데 얘는 닮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길이 B 자체가 그대로 넓이 B로 나온다는 거 아셔야 돼. 5개념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얘는 닮음이 아니라 그냥 높이를 공유하는 두 삼각형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넓이 B와 밑변 길이 B가 똑같다는 거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잘 봐요. 이 문제는 이거를 딱 회전시켰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1대 1이라서 넓이가 2와 2로 찢어진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이거를 안다면 어차피 요놈 길이와 요놈 좌표가 2대 1을 만족시켜야 되는 거죠. 닮음 때문에 직각삼각형 닮음. 근데 얘가 t니까 요놈의 좌표가 2분의 t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여기 자료에도 적어드렸지만 요놈을 아셔야 되고 이 비율이 문제에 등장한 순간 특히나 지수로그 그래프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적어드렸어요. 꼭 다운받고 보세요. 뭐가 있냐면 좌표에 B 있죠. 문제를 푸는데 좌표 길이에 B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냥 막 풀 게 아니라 좌표의 비율이라는 특징을 이용해 가지고 한 개의 미지수로 모든 점을 나타내는 게 핵심이에요.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한 개의 문자로 다 나타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t좌표로 얘가 2분의 t인 걸 다이렉트로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였죠.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게 1대 2인 걸 이용하면 요놈과 요놈의 비율도 누구여야 돼요? 당연히 1대 2죠. 그래서 우리가 1대 2인 걸 이용하시면 2분의 t를 여기다 넣은 거 로그 a에 2분의 t를 넣은 거의 2배가 요놈의 2배가 누군 걸 아는 거예요? 로그 a에 t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애초에 아까 설정을 했지만 우리가 문자를 구할 때는 문자의 개수에 따라 똑같은 관계식의 개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최종값 보시면 a, k, t 3개니까 얘 또한 관계식 3개면 무조건 끝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구한 요놈이 내가 활용할 첫 번째 관계식이다까지는 목표 설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친구들과 안 하는 친구들은 완전히 다르니까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이런 설정을 하고 문제 푸는 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노트 3번에 제가 자료집 보시면 적어드렸는데 뭐가 있냐면 이거 고1 때 당연하게 배우는데 여기서 당연하게 안 떠오르면 안 돼요. 봅시다. 두 곡선 fx와 gx라는 이 친구의 교점 얘기가 나와요. 두 곡선의 교점.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두 곡선의 교점 얘기가 나오면 이미 고1 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셨어요? fx와 gx가 만나는 요놈의 실근을 이용하셨죠? 근데 얘가 교점이기 때문에 요놈과 요놈의 교점이죠. 여기에 2분의 t, 여기에 2분의 t 넣었을 때 관계식이 될 수밖에 없죠. 같은 거니까. 그럼 볼게요. 로그 a의 2분의 t예요.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의 로그 a의 2분의 t가 나오고 여기에 k가 더해진 요놈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관계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 하나만 더 구하면 끝나겠구나라는 생각해주면 게임 셋 되는 거죠. 이게 당연하고 무난한 생각 같겠지만 누군가의 풀이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제가 해드린 걸 보고 아 맞지? 쉽네. 나 저 정도는 하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과연 이렇게 논리정연한 풀이를 푸느냐 사용하느냐가 결국 핵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런 게 본인 스스로도 호흡 조절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볼게요. 우리가 쓰지 않은 관계식을 생각해 보시면 넓이가 2인 거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전체 삼각형 이 보라색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4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놈의 밑변 곱하기 넓이 자체가 4인 걸 이용하시면 잘 봐요. 4는 일단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당연히 와야 되고 높이를 의미하는 요점부터 요점까지의 거리가 누구예요? t죠. t가 되고 두 번째는 t를 요따 넣은 것과 요따 넣은 거의 거리니까 여기서 여기 y좌표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t 넣은 거에서 여기에 t 넣은 걸 뺄 거니까 그걸 조금 암산 때리면 괄호하고 3 로그 a에 t 들어가고 빼기 k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 놈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관계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명확한 풀이를 과연 설정하고 푸느냐 아니냐를 명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뭐 명확하게만 얘기하다 끝나는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는 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구하느냐가 특히나 미적분 친구들은 핵심입니다. 푸는 시간이 미적분에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볼게요.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노트는 여기 적어 드렸는데 자, 이것도 사소하지만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가 있냐면 미지수가 3개 넘어가는 경우 이때 이 연립 있죠. 미지수가 3개 넘어가는 경우에 연립은 뭐가 있냐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때는 반드시 반복되는 꼴 이용하시는 게 반드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무지성으로 여러분들이 연립일치할 때는 어떻게 하더라도 풀이 길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것처럼 식이 난잡해 보이고 징글라비우스 할 때 무조건 현명한 풀이가 빠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봐요. 정리할 때 딱 봐도 요 놈이 제일 편하죠. 왜냐면 얘는 A, T, K 다 들어있고 얘는 A, T, K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얘는 A랑 T 심지어 로그 AT로 묶여버리니까 우리가 이 1번식 조작할 때 얘를 1로 넘기면 로그 A의 T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로 넘어가면 로그 A의 4가 들어오겠죠.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게 생각보다 어렵고 깊은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산 자체가 어렵다라기보다는 와, 아니 이걸 어떻게 바로 찾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오는 계산이 당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거를 보고 얘가 제일 편하다라는 어떤 느낌이 바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A 같으니까 T가 그냥 누구예요? 4죠. 진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 T 넣어가지고 이 두 단계 연립 좀 진행하시면 생각보다 식이 깔끔하게 모든 것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물론 여기서 계산을 보여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이것만 하면 답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자기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답이 나오기 전에 답이 나온다는 걸 인지하는 버릇은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명백하게, 명백하게? 맞는 말인가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22번, 15번 선택 과목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이 나의 논리로 무난하게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것저것 하다 보니 답 나오는 거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이 이후에는 그냥 계산 과정이니까 해설지 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해보셔도 되니 넘어갈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무난한 문제입니다. 13번입니다. 13번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어떻게 푸느냐가 제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문제 중 하나예요. 물론 이제 다른 문제들도 좀 확고하게 푸는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모든 문제마다 강조를 해드렸지만 이 문제가 유난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계산 호흡도 조금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확신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공부의 성과도 좀 도드라지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얘 또한 조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건데 문제를 한번 먼저 볼게요. fx와 지금 직선이 주어져 있죠. fx와 직선이 그 다음에 블라블라 읽어보면 맨 마지막에 S2 빼기 S1 지금 이 왼쪽 영역이 S1이고 오른쪽 영역이 S2거든요. 그래서 왼쪽 영역과 오른쪽 영역이 이 관계식을 만족시킨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풀이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러면 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어떤 빌런들을 조금 검거를 하고 싶냐면 이게 좀 빌런이란 표현이 좀 가슴이 아플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에 큰 자극을 받고 앞으로 안 그러시려고 반드시 노력하셔야 돼요. 이거 그냥 야 안 그래 다음엔 나 알아 이거 라고 생각했다가 절대 못 고칩니다. 습관이거든요. 조건을 조금 유기적인 걸 활용하려고 혹은 내가 생각한 플랜 A보다 플랜 B가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하는 것도 분명 습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봅시다. 일단 첫 번째 S2 빼기 2배의 S1이에요. 그러면 요 놈을 토대로 하나씩 봤을 때 잡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말하다 까먹었네. 지금 최악인 풀이가 뭐냐면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해서 얘부터의 정적분 값을 직접 구하고 여기서 여기의 정적분 값을 직접 구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일단 첫 번째 좀 쉐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생각한 풀이가 무조건 정답이다라는 어떤 착각에 빠져가지고 정녕 중요한 문제를 못 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 앞으로 안 되겠다라는 걸 아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2차 함수의 넓이 공식 이용하면 조금 빠를 수 있다는 거에 꽂혀가지고 우리가 이 두 근의 간격만 구한 듯이 각각의 근은 필요 없어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도 문제거든요. 물론 넓이 공식을 생각한다는 것도 테크니컬한 걸 떠올리는 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크닉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너무 하나의 생각에만 꽂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폭 넓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우리가 적어드렸어요. 노트 1에 이하적인 조건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이 평행하다, 넓이가 같다, 수직이다 뭐 이런 기하적인 조건 얘 같은 경우는 이 관계식 혹은 좌우 대칭이 되겠죠. 이런 기하적인 조건이 문제에 나오면 일단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때는 기하적 관점에서 해석을 시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나면 뭐 저 자식 당연한 얘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잘 봅시다. 우리는 이 좌우 대칭이란 말을 그냥 뭐 대칭 하고 끝날 게 아니고 의심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좌우 같다는 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리고 이 문제와 어떤 겹치는 포인트가 있느냐도 핵심이거든요. 힌트를 좀 드리면 좌우 대칭은 2분의 1배, 2배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2와 뭔가 맞닿아 있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놓고 이거 보자마자 야 대칭은 의미 있네 이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의심하는 관점에서 한 번쯤은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방탈출 카페 제가 수업 정규반 진행할 때 맨날 강조하는 게 방탈출 메타가 수능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건떡지 하나를 후벼 파가지고 이거 겹치니까 이거 조금 돌려서 보면 이거식 변형하면 이거 똑같은데 활용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꼬꼬무 전략을 반드시 갖고 가셔야 돼요. 잘 봐요. 우리가 두 번째 이거는 빈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노트 그 3번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당연히 아실 거예요. 두 영역 한 점을 공유할 때 있죠. 두 영역이 일단 한 점을 공유하고 이 두 영역의 넓이차. 두 영역이 한 점을 공유하고 두 영역의 넓이차 구할 때 지금 얘 봐봐요. 뭐요? 한 점 공유하죠. 그 다음 어쨌든 얘가 정확히 1대1 매칭은 아니어도 넓이 차잖아요. 이때 우리가 뭘 하시기로 하셨냐면 얘는 차함수 이용하여 차함수 정적분으로 각각의 넓이 차를 하나하나 구해서 뺄 게 아니라 차함수 정적분으로 넓이 차를 직접 구하는 거를 시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도 보면 어차피 우리가 S2가 플러스 부분, S1이 음수 부분으로 지금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직선에서 2차 함수 빼는 걸 정적분 잡아버리면 이 왼쪽은 자동으로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은 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 또한 이런 관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핵심은 얘가 1 곱하기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개수가 안 맞으니까 야, 안 맞아서 못 쓰겠는데? 라고 첫 번째 오해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봐봐요. 일반적인 상황과 진짜 하나만 딱 다른 경우에는 그 크랙을 반드시 물고 늘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세미파이널 강좌할 때 이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앞으로 뭔가 일반적인 내가 많이 봤던 상황에서 하나가 벗어나 있으면 그 벗어나 있는 하나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얘 볼게요. 자, 봐요.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다항 함수 중에 2차 함수와 3차 함수 있죠. 2차 함수와 3차 함수는 우리가 특성상 이미 얘네가 자체적으로 뭘 갖고 있어요? 다른 함수들과 다르게 대칭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대칭성을 물고 늘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잘 봐요. 2등분한 게 지금 x는 3이잖아. 그러면 함수를 기준으로 얘네가 넓이가 같은 거니까 요 두 길이가 같아야 되거든요. 무슨 느낌인지는 이해 가나요? 왜냐면 생각해봐. 어쨌든 우리가 차함수로 잡아도 2차 함수인데 차함수는 요놈과 요놈을 실근으로 가질 거잖아요. 근데 넓이가 반 된다는 건 대칭축이란 얘기고 요 3이 차함수의 대칭축, 즉 이근과 이근의 중점이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 봐요. 중점이라는 컨셉에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꽂히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S2의 절반이 결국에 3까지네. 그리고 얘를 2로 나누면 S2의 절반이 표현이 되네. 즉 S2를 2로 나누고 빼기 S1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우리는 이 두 보라색 영역 넓이 차가 돼버리고 걔는 뭐예요? 여기서 구하는 거에 핵심 상황과 똑같이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늘 새롭게가 아니라 늘 뻔하게 내가 이거 어디서 봤더라라는 생각을 토대로 풀이를 진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새로운 느낌이 아니라 늘 하기로 했었던 느낌으로 이용하시면 반드시 수능수학은 구체적인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형을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얘 한번 볼게요. 자, 봐요. 넓이 차요. 요거의 절반, 요거는 그대로. 자, 볼게요. 인테그랄. 우리는 0부터 3까지요. 시작하는 포인트가 0부터 3까지니까 게다가 우리는 S2 쪽이 양수니까 직선 빼기 곡선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x 빼기 3이라는 직선에서 2차 함수인 fx를 빼버려서 정적분을 때려버리면 얘는 주어진 관계식 3이 된다는 걸 알고 두 번째. 자,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거기 자료에 빼먹고 못 써드렸는데 프린트 하시는 분들은 필기 꼭 하셔야 돼요. 뭐가 있냐면 노트 5번이에요. 거의 4번까지 적혀드렸기 때문에 잘 봐요. 두 곡선에 교점 있죠. 우리가 두 곡선의 교점이 나오는데 교점의 x좌표가 문제에 주어진 거예요. 두 곡선의 교점 x좌표가 문제에 주어지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관점은 반드시 뭐가 있냐? 차함수 있죠.
차함수의 인수정리. 반드시 의심하셔야 됩니다. 차함수의 인수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든 풀이를 따가야 되고 같은 색깔로 조금 정리해드리면 자, fx와 직선의 교점인데 맞죠? 차함수의 인수정리를 따려고 했더니 얘가 이미 더 고급 정보인 대칭축이 3이라는 걸 준 거잖아요. 게다가 최고 차함계수가 1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놈은 완전제곱식, 즉 3에 대한 대칭인 함수로 나타내고 이렇게 되면 a라는 문자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관계식이 몇 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면 끝나죠. 근데 방금 우리가 때마침 관계식 하나 구했으니까 집어 넣어버리고 연립하면 그냥 답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렇게 너넨 풀어야 돼. 이렇게 못 풀면 바보야. 이렇게 못 풀면 맞추는 의미가 없어.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맞춘 이후에, 그러니까 시험지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는 맞춘 거에 대한 분명히 칭찬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게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그냥 나 이 정도는 맞추는데? 라고 만족하지 마시고 얘를 이렇게만 하면 보다 더 완벽하게 맞출 수 있으니 그냥 내깔려 둘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고민을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무난하게 이 문제를 그리고 정확하게 풀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지금 제가 노트 1, 2, 3, 4 여기 4번 빼먹었거든요. 그거는 읽어드리면 혹시 안 뽑고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미지수 구하기예요. 미지수 구하기. 이게 모든 수학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A라는 이런 미지수 구하는 문제를 만나면 미지수의 개수와 관계식의 개수를 일치시키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럼 얘는 한 개니까 이 한 개에서 끝났다라는 판단을 갖고 이후는 계산만 땡기면 그냥 답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이런 어떤 사고하면서 푸는 습관을 반드시 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계산 잘 못하는 친구들은 중간에 이런 류의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에 해석할 때 머리를 쓰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무의식의 계산을 하면서 미스가 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생각을 넣는 습관을 좀 들이면 생각보다는 계산 실수가 좀 줄 겁니다. 다만 계산 실수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혹은 100% 안 틀리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튼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솔직히 14번은 절대 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작년에 수능도 비슷했는데 갑자기 14번에 도형이 등장하면서 그냥 도형이라는 이 두 글자가 체감 난이도를 확 높여서 그렇지 도형을 작정하고 하는 기하 친구들 혹은 미적분 친구들 중에도 도형에 좀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14번이던 작수의 14번이던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작년 수능의 14번이던 틀릴 이유가 단 1%도 없다.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들 도형이니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식 가지고 노는 게 훨씬 어려운데 그냥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겁니다. 후딱 끝내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푸는 거는 한 2, 3분도 안 걸려요. 조건을 읽어보면 반지름 B가 일단 1대2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이 반지름이 그냥 반지름이 아니라 외접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인 법칙 제가 설명해야 할 때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공식은 뭔지를 아는 게 아니라 언제 쓰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뭔지를 아는 건 공부를 한 10명 중에 거의 9명이 알아요. 공식을 모르는 건 죄송한데 공부를 그냥 안 한 거예요. 공식은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거고 이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하세요. 코사인 법칙 증명할 줄 아는 친구들이 수험생 중에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암기하잖아. 그거는 선택적으로 암기하면서 괜히 딴 건 이해하겠다고 욕심내지 마시고 암기는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설명회나 OT에서 이거 공식 알아요라고 했을 때 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언제 쓰는지 알아요라고 했을 때 대답 못하는 가장 좋은 예시가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이에요. 그냥 설명회에서 어머님들 모시고 제가 여쭤봅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뭐냐고 알아보면 안다고 할 거다. 그러면 공식을 아는 게 아니라 얘네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언제는 사인 법칙, 언제는 코사인 법칙을 구분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이 상당히 자신감 있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친구와 이럴 때 이렇게 나오는 친구는 완전히 다르고 생각지도 못한 친구는 진짜 준킬러는 혼자의 힘으로 풀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 실전 개념이고 뭐고 그냥 냅다 다양한 걸 접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배운 게 언제 쓰이는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되잖아요. 생각보다 수학 실력이 훨씬 점핑이 될 거예요.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돌아와서 자, 사인 법칙을 주로 쓰는 세 가지 환경은 첫 번째, 각이 두 개가 주어져 있고 변의 길이가 한 개가 주어져 있으면 코사인보단 사인이 가까워요. 그 다음 두 번째, 공식에도 들어있지만 외접원에 반지름 길이가 나왔을 때도 코사인 법칙보다 사인 법칙이 압도적으로 가깝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얘는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정리하는 김에 알려드리면 길이의 비가 주어지거나 혹은 사인 길이의 비율이 주어지면 우리는 사인 법칙을 훨씬 많이 이용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코사인 법칙은 언제 쓸 건데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코사인 법칙 있죠? 자, 얘 또한 암기를 당연히 해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각도가 하나고 변이 두 개예요. 이게 코사인 법칙의 가장 강력한 표지입니다. 그 다음에 얘 또한 얘는 이제 원과 관련된 값은 없기 때문에 원 대신에 변의 길이가 각도 없이 세 개 다 주어져 있는 경우도 코사인 법칙 훨씬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길이비예요. 길이비인데 굳이 나눠드리면 얘는 두 개 이상만 주어져 있어도 상관없는데 코사인 법칙은 무조건 세 개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법칙에서 길이비를 이용하려면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럼 볼게요. 자, 봐요. 문제에서 어차피 이 길이 구하는 거예요. C 구하는 건데 지금 구조를 봅시다. 3, 5, 4 얘네가 상당히 동떨어져 보이죠? 근데 문제에서 보면 반지름 두 개의 비율이 1대2거든요. 근데 잘 봐요. 이게 결국 도형은 보조선 못 그려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데 요 보라색 그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여야 되느냐? 제가 노트 3번에 정리해 드렸거든요. 뭐냐면 봐요. 원의 내접 사각형이에요. 원의 내접 사각형이 나오면 일단 반사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셔야 되느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마주보는 두 각의 합이 누구예요? 파이예요. 어떤 의미를 말하고 싶은 거냐? 어차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이 보라색 길이니까, 아니 빨간색 길이니까 요 놈의 보조선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잘 봐요. 어차피 요 각도와 요 각도를 더해서 누가 나와요? 파이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요 각도와 요 각도의 합이 파이라는 건 지금 요 각도와 같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됨? 게다가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사인 법칙 이용하기로 했죠. 생각해봐요. 사인 x분의 a2와 사인 x분의 3이 2배 차이여야 되죠. 반지름으로 이뤄지니까 사인 x분의 a가 얘가 누구예요? 2배. 지금 오른쪽이 R2죠. 요렇게 되는 거죠. 맞음? 그럼 당연하게도 사인의 x분의 3이 누가 되는 거예요? 2배 R1 되잖아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요놈과 요놈이 2대1이니까 얘도 2대1인데 sin x 똑같으니까 결론이 뭐예요? 요놈 길이는 3의 2배인 6이구나 아는 거죠. 그리고 얘 6을 구해버리면 세변의 길이를 알아버리잖아요. 논리 똑같습니다. 세변의 길이일 때 뭐예요? 코사인 법칙인 거예요. 그럼 이거 뭐 하셔야 돼? 코사인 법칙 이용해가지고 셋 중에 하나의 각을 내가 구할 수 있더라만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근데 잘 봐요. 이게 제가 이것도 여기에 못 적어드렸는데 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봐요. 노트 4번 따로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수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로지르는 게 있는 거예요. 알파고 베타요. 그럼 우리가 요 구조에서 뭘 아셔야 되느냐? 알파를 구하는 것과
베타를 구하는 행위 있죠. 그러니까 값이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 개를 구하는 행위는 서로 똑같아요. 왜? 어차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누구니까? 파이니까 각변한 관계 같은 걸 이용하기에 상당히 이쁜 관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나머지를 알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하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안 구해지면 얘를 대신 구하고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안 구해지면 요 놈을 대신 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잘 봐요. 봐야 돼. 어차피 이 길이 알고 3, 6으로 요 각도만 알면 각 하나 변 두 개에 의하여 코사인 법칙으로 C 구하죠. 그래서 내가 이 각을 구하려고 해서 봤더니 얘가 직접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을 세타로 대신 이용해서 구하면 게임이 끝난다는 거죠. 그러면 해변의 길이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코사인 법칙 이용하시면 요 각에 대한 코사인 값 튀어나오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용하시면 부호만 바꿨을 때 코사인 법칙으로 각 하나 변 두 개에 의하여 C가 나오는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끝난다는 거죠. 이게 어디가 어렵다는 거예요. 계산이 어려워요. 보조선이 어려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심지어 내접사각형도 여기서 오랜만에 나온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도형에 대한 끔찍한 공포심을 갖지 말자고. 거저주는 건데 우리가 이거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요. 이해되죠? 네, 저의 진심이 전달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15번입니다. 이게 약간 좀 부족해서 좀 약간 앵글이 잘렸어요. 그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일단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뭐가 있느냐. 이 문제 생각보다는 어렵습니다. 이게 15번 치고 제가 느낄 때는 좀 많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학생 입장에서 이런 그래프 개형 추론 문제를 풀 때 늘 특수한 상황만 가정을 때려서 생각을 먼저 하는데 얘는 나름 특수하지 않은 상황이 기준이어서 헷갈리기 좀 쉽다라는 건 아셔야 되고 물론 이제 22번이 수열의 계산 실수도 많을 거고 게다가 주관식이어서 당연히 많이 틀렸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관점에서 똑같이 주관식으로 냅뒀다면 얘도 만만치 않게 많이 틀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배울 만한 점이 있다라는 거는 생각하셔야 돼요. 게다가 또 최종값 보면 뭐 굳이 왜 이런 걸 구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G-2와 G3의 분수 형태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답 자체가 이쁘게 나올 가능성이 일단 적다는 거를 어느 정도 느낌을 갖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한 번씩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이게 제가 킬러문항 수업할 때 22, 15 이런 친구들 뭐 미적분 기준으로 28, 29, 30 확통은 이제 그쵸 지나가고 그러면 제가 이제 미적분 3문제, 그 다음 공통에서 2문제를 수업할 때 주로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의 차이는 섞인 유형의 개수의 차이다. 그러니까 준킬러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답이 나오는 게 진짜 이제 이것저것 하더라도 금방 답에 도달하니까 이거 아닌가 보다 하다가 이거다 라는 게 조금 금방금방 돌아오거든요. 근데 킬러문항 같은 경우는 일단 해보자라고 해보자라고 하고 답 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조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합쳐져서 한 문제가 구성이 되니까 여기서 찍어서 풀더라도 이런 것들의 반영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문제를 푸실 때는 그냥 막 풀 게 아니라 내가 준킬러에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이 상황엔 이 풀이 써야 되는 게 명확하다는 거 있죠. 그걸 똑같이 옮겨와서 킬러 문항에 적용해도 걔도 반드시 답이 똑같이 나와요. 단 거치는 단계가 좀 많을 뿐. 그 다음 계산도 요즘엔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선 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수학토의 근본. 수학토 문제는 어려운 문제 기준으로 거의 한 7, 80%는 다 이걸 끼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n차 함수 구하기. n차 함수 구하기. 이게 어떤 의미냐. 다항함수 n차 함수 구하기를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이거에 명확한 매뉴얼을 알고 있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거를 미리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럼 볼게요. n차 함수 구하려면 관계식이 반드시 차수보다 하나 더 많은 게 있어야 돼요. 인정? 그래서 얘는 지금 문제에서 4차 함수기 때문에 원래는 관계식이 5개 필요하다. 근데 얘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해서 미정계수를 하나 이미 알려줬고, 그 다음에 요놈을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요놈을 통해 추론한 결과물도 관계식으로 꺼내 쓰셔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당연한 얘기지만, 자, 봅시다. 노트 2번. 제가 적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그러니까 여건이 된다면 꼭 PDF 받아서 혹은 프린트 해가지고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가 있냐? X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와 극한값이죠. X가 0으로 가는 건 의미가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위에는 고차, 당연히 아실 겁니다. 차수와 개수를 아는 거고, X가 0으로 갈 때는 반대로 저차의 차수와 개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차, 최저차의 개수를 아는 거니까 요 놈을 보시면 이 리미트 x분의 fx에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1이라는 건 fx가 블라블라 시작되는데 최저차항 계수가 1 곱하기 x라는 걸 의미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면 상수항과 1차항의 계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잘 봐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fx는 4차 함수죠. 근데 최고차항 계수랑 1차항 상수항이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제곱과 제곱 두 개만 남기 때문에 우리는 관계식 두 개만 구하면 이 문제 끝난다는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류의 생각을 갖고 가느냐 혹은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가 되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알아야 돼. 제발. 이런 것만 알아도 준킬러는 뚝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거에만 매립되시면 안 된다고요. 믿어주셔야 돼. 제발. 볼게요. 일단 얘는 해석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뭐야? 여기까지 읽고 야 이거 15번 풀겠는데? 라는 생각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fx거나 x여야 된다는 건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숨겨져 있는 조건이 gx 자체가 연속이기 때문에 얘가 연속을 나면 얘에서 얘로 바뀌는 포인트가 언젠가는 있을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얘네 교점에서만 서로 교체될 수 있다 라는 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g 자체가 연속이 나오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볼게요. 얘에 대한 해석인데 아마 직관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나온 김에 조금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면 노트 4번 먼저 적을게요. 뭐가 있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죠. 즉 리미트 a의 우극한일 때 fx 빼기 fa 나누기 요놈이나 혹은 리미트 a의 좌극한 fx 빼기 fa 나누기 누구예요? x-a에 대한 관계식 있죠. 관계식. 얘네에 대한 관계식. 지금 이 문제를 보고 야 이건 그거 아니잖아 라고 오해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극한값이 존재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요? 우극한 좌극한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관계식을 한국어로 써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이때는 일반적으로 미분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분 불가능이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극한값이 존재 안 한다는 건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른 거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얘는 미분 불가능이다. 보여야 됩니다. 그럼 결론이 뭐예요? 미분 불가능이라는 건 원래 얘 자체적으로 혹은 얘 자체적으로는 미분 가능하니까 다항함수잖아요. 그럼 미분이 가능하려면 서로 바뀌는 포인트다. 즉 요 놈을 보시고 F2가 2잖아 라는 게 보여야 돼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제가 말한 걸 들으면 맞네. 저 자식 좀 치는데 싶을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은 제가 잘하는 걸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잘해지기 위해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이 해놓은 걸 받아들이는 걸 잘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본인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푸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게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 말했죠?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 아셔야 돼. 더운 나라 여행 가면 반팔 챙기고 추운 나라 여행 가면 패딩 챙기는 것처럼 내가 패딩, 반팔 다 챙겨가고 가봤더니 덥더라 야 반팔 입고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얘도 똑같아요. 내가 어딜 향해 가는지 어디 향해 가요? 아까 3차항과 2차항 계수 두 개만 구하면 된다 그랬죠?
그럼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고 그 중에 한 놈이 요 놈이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 봐요. 물을 안 가져가지고 목이 좀 탑니다. 얘 봐봐. 얘가 의미하는 건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죠. 근데 생각해봐요. 얘는 4차 함수예요. 지금 이 문제 표현을 읽어봤을 때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기함수라는 건 원점 대칭이라는 거죠. 어디서?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기함수래요. 근데 생각해봐요. 4차 함수가 기함수일 가능성은 빵 프로죠. 짝수 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아는 거냐면 얘가 어차피 기함수니까 A라는 친구 바깥은 무조건 X구나 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때의 최소값이 누구예요? 4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4 이후에는 무조건 뭐다? X다. 그럼 반대로 의미하면 뭐야? 4부터 기함수라는 건 4 직전에는 기함수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4부터인 거니까. 그렇다는 건 또 뭐요? 얘는 무조건 기함수인데 4부터 기함수라는 건 얘에서 얘로 바뀌는 포인트가 4와 연관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노트 3번에 적어드렸거든요. 자 봐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가 대칭이나 주기 같은 게 나와요. 특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함수, 기함수죠. 이 문제는 우함수와 연관이 없지만 어쨌든 우함수와 기함수에 대한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얘도 아까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하적인 해석을 시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얘가 4부터 기함수를 만족시킨다는 건 생각해봐요. 직선이 이렇게 있죠. 얘가 4예요. 뭐 얘라고 할까요? 4예요. 그러면 얘에선 직선을 지나야 되는 거니까 요 놈을 지나고 요 이후부터는 fx에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하실 수 있는 건 f4가 또 x와 만나는 4구나 라는 걸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류로 생각한 친구들은 훨씬 가볍게 푸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봐요. 이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가능한데 한 가지 케이스는 여러분들이 꽂혀버리면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요. 지금 우리가 G3분의 G-2에 합 구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풀어버리면 생각해봐요. 얘가 두 번째 관계식이잖아.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니까 3차항, 2차항 계수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럼 지금처럼 합이라는 직관적 워딩이 성립을 안 할 뿐더러 조금 예민한 친구들은 뭔까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걸 아마 못 찾아서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4부터 만족을 시키는데 과연 4에서 하자가 생기는 게 4가 원인일까? 혹은 어차피 기함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4에서 하자가 생겨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4까지는 x가 맞지만 마이너스 4 이후로 갑자기 f로 튀어버리면 여기서가 대응이 안 되니 얘가 더 가더라도 여기서가 마이너스 4부터니 기함수는 결국 4부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얘는 f에 마이너스 4를 넣은 것도 x와 만나는구나 라는 판단을 원래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문제의 완전한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 풀려고 시도한 학생 중에 한 많게는 60%? 적게는 한 20% 정도는 찾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걸 못 찾아서 우리가 막 혼돈을 겪다가 틀릴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듣고 보면 당연하잖아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들었을 때 당연한 건 여러분들이 할 때도 당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너무 혹해서 틀리지 말자는 게 저의 어떤 진심 어린 충고 같은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 그럼 좀 깊게 들어와 봅시다. 자, 볼게요. 이 경우부터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지금 2,2 지나니까 여기쯤 할까요? 얘가 2예요. 그쵸? 근데 잘 봐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F0이 0이고 F
프라임 0이 누구예요? 1이죠. 이게 무슨 말이요? 자, 어려운 문제는 요즘 수능은 어쩔 수 없어요. 겹치는 게 분명히 나옵니다. 그거를 물고 뜯어야 돼. 방탈출 메타. 중요합니다. 얘도 봐요. x라는 직선과 얘네들은 대응되죠. 왜냐면 이렇게 되잖아요. x가 접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0에서 접하면서 2와 4를 뚫어야 돼. 그러면 자 봅시다. 당연한 거예요. 0에서 접하면서 2와 4를 뚫으려면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되는 함수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 자 봐요. 어차피 우리는 4에서 기함수면 얘도 직선을 따라가야 되니까 교점에서 바뀔 자격은 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린 무조건 요놈 이전에는 직선이어야 돼요. 게다가 4에서 미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려면 미분 불가능이니까 얘네들이 바뀌는 포인트여야 되거든요. 근데 4 이후에만 기함수니까 이 이전에 직선을 가지면 안 되죠. 왜냐면 이 이전에 가져버리면 요놈이 또 그 기함수인 영역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4가 최소라는 게 안 나와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케이스가 아래로 볼록 직선, 위로 볼록 직선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못 적어드려서 이것도 여러분들 따로 적으셔야 되거든요. 뭐가 있냐면 강조합니다. 무조건 알아야 돼요. 힐러 문항은 좀 이따 22번에도 나오지만 이거를 안 갖고 온 적이 없어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때, 줄여가지고 제가 맨날 수업할 때 농담식으로 조만경두라 그러거든요. 이 조만경도 진짜 중요해요. 저랑 수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미 귀 떨어질 정도로 들으셨을 거야. 조만경두 땐 뭐 하셔야 되느냐? 기류법을 일단 땡겨와야 돼요. 기류법이 뭐냐면 맞다고 치고 그 모순이 나와가지고 부정됐던 거 아시죠? 명제 증명할 때. 그거랑 똑같습니다. 기류법을 이용할 건데 맞다고 치고 해서 모순이 나오는 가장 큰 두 가지 장치가, 첫 번째는 부등식이에요. 두 번째는 자연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여가지고 귀부자라고 읽었죠. 그래서 조만경도 귀부자. 얘도 맞다고 치고 결론 내버리고 맞다고 치고 결론 내버려야 돼. 근데 만약에 얘가 직선이 되잖아요. 2까지? 그러면 최소가 4라는 원이 모순이 나버리죠. 이렇게 되면 2부터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2는 당연히 기함수고 지금 주어진 얘가 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는 완전히 문제를 성립시키려면 여기는 곡선이 나오고 여기가 직선이 나와야 우리가 2에서 미분 불가능하면서 기함수는 4부터가 되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가 기함수더라도 지금은 A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 만족시켜야 되니까 요놈이 비어서 그 표현은 4가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건 쉽죠? 아까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 노트 5번에 제가 적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상황은 무조건 동일한 풀이에요. 이거를 조금 믿어주셔야 돼. 얘도 봐봐요. 두 곡선에 교점 나와요. 아까 13번에서도 얘기했죠. 두 곡선의 교점 X좌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국룰은 뭐예요? 당연히 얘는 가장 이쁜 게 차함수. 차함수의 인수정리예요. 무조건. 차함수의 인수정리는 무조건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얘 또한 차함수의 인수정리 오케이 땡겨보자 보여야 됩니다. 볼게요. x와 fx의 교점이니까 얘 구해보시면 fx를 x에서 빼. 차함수죠. 최고차 한계수 1이고 원점에서 접하니까 x제곱 2개. 거기에다가 x 빼기 2와 x 빼기 4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fx는 구했으니 문제에서 3과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자 중요하죠. 어디가 돼야 돼? 마이너스 2는 여기를 넣을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2죠. 그냥 마이너스 2 자체가 함수값이 되는 거고 G3은 어디예요? 요따 넣을 거잖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여기 3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요 함수에다가 3을 넣어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무난하게 이 정도면 할만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렵다라고 쫄취하지 말자는 게 제 교훈이에요. 교훈. 어때요? 생각보다 이해할 만하지 않나?
확신을 갖고 풀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내가 이때 이거 하기로 했다는 걸 알면. 자, 이번엔 똑같은 거 가볼게요. 이번엔 아까랑 마찬가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파란색으로 갑시다. 얘도 원점에서 접하는 건 똑같죠. 아직 그런 양갈래에 안 왔으니까. 게다가 2,2까지 지나야 돼요. 이거까지는 팩트거든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얘도 마찬가지죠. 4냐 마이너스 4냐. 이 기함수를 만족시키는 건데 4라는 최소라는 워딩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제한 장치가 어디에서 나올 거냐면 이번에는 요 마이너스 4를 한번 고려해 볼게요. 그럼 생각해봐요. 마이너스 4 이후로는 일단 뭐여야 돼? 직선이어야 되니까 요거까지는 팩트예요. 이해됨? 근데 4차 함수가 생각해봐요. 얘도 원점을 접하면서 요놈과 요놈을 뚫는 점이 돼야 4차 함수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놈도 요렇게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4차 함수라는 걸 아는 거죠. 게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얘 또한 요렇게 직선을 이어받아야 4 이후의 기함수라는 걸 만족시킬 거고 문제는 이제 요놈과 요놈이 어떤 곡선 또는 직선을 고를 거냐인데 2에서 미분 불가능이려면 일단 당연히 얘는 곡선이어야 되죠. 그래서 요놈이 뾰족점 되면서 미분이 불가능해지는 거고 두 번째 얘도 조만경도 조져야 돼요. 조만경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게 2가지 이상이란 필살기요. 믿어주셔야 돼요. 무조건 됩니다. 자 봐요. 얘가 만약에 직선이에요.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죠. 2에서부터 직선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2부터 직선되니까 이 함수가 최소가 4라는 부등식을 만족시키지 않죠. 그래서 얘도 곡선이구나 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얘 또한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2랑 3을 넣어야 되는데 3을 넣으면 누구예요? 그냥 직선에 3 넣는 거니까 그냥 3이겠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 2 넣으실 땐 우리가 아까 구한 4차 함수에 마이너스 2 넣으면 된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이 문제는 그냥 계산하면 끝입니다. 자, 얘도 교점들 나와 있으니까 차함수의 인수정리 땡겨 볼게요. 그럼 얘는 fx 마이너스 x 차함수죠. 똑같이 0에서 접하니까 x 2개 거기에 x 플러스 4 1개 거기에 x 빼기 2 1개 해서 요 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2는 곡선에서 3은 직선에서 구하시면 이 문제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답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가 계산까지 할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용해서 푸시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상으로 하는 게 최상위권이면 쉽다고 해야죠. 안 어렵습니다. 뻔하다고 하긴 뭐하지만 해석의 틀 자체가 막 엄청 대단한 신박함은 없다라는 거. 특수한 조건이 조금 아닐 뿐. 근데 이제 중상위권 그 이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여기서 마이너스 4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생각이 한번 여기로 꽂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내가 이 꽂힌 틀에 벗어나가지고 플랜 B를 떠올리는 게 누구 말을 들으면 그 벗어나는 게 쉬운데 본인의 스스로의 말로 그 벗어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때는 그냥 풀었다 끝이 아니고 내가 이런 류의 조금 더 정확한 계산을 하는구나를 일단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된다는 것만 제가 정리해드리면 사실상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그다지 어렵게 생각하실 만한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애매하죠. 이제 이게 시험이라는 변수가 더해지면 뭐 국어의 영향도 있겠지만 분명히 보통 이제 15번 같은 경우를 순서대로 풀었을 때 15번을 붙잡자마자 푸는 친구들은 아마 상위권 최상위권일 거거든요. 그 친구들은 제가 생각할 땐 순서대로 푸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저도 그랬었고 근데 중상위권 그 이하의 학생들은 이 15번을 보자마자 15번을 풀어야 되겠다라고 용감하게 마음먹을 가능성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적용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이 촉박하면 계산이나 해석해야 되는 단계가 꽤 있다 보니까 난잡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하던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낱개로 풀었을 때 본인이 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험지에 대한 흐름 관리, 시간 관리만 하시면 낱개로 풀 때처럼 시험지에서도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중상위권 친구들이 실무도 많이 안 봤을 거고 본다고 의미도 없고 해서 좀 힘들 거거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풀려고 시도하셔야 돼요. 낱개로라도 맞추는 걸 일단 1차적인 목표로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드리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이 삼각함수 그래프가 진짜 애증의 단원이에요. 왜냐면 도형이랑 일단 삼각함수 그래프가 둘 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나오기가 애매해요. 지금 단원 구조상. 그렇다고 킬러 문항을 삼각함수에서 낼 거냐? 절대 아닐 것 같단 말이죠. 물론 이제 절대는 없죠. 갑자기 이러고 오래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상대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가 막 극강의 난이도로 나온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체감한 난이도의 맥시멈이 좀 낮아요. 그리고 근래엔 또 나오지도 않았고, 물론 작년 6월, 9월에 삼각함수 그래프가 살짝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막 소리를 지를 만큼의 대단히 어려운 건 아니었단 말이죠. 물론 있긴 있습니다. 기출문제 보면. 제 정규반 선 교재에도 넣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막 이것저것 시도해가지고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수능에서 갑자기 삼각함수에 힘을 실어가지고 냈을 때 여러분들이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 좋다. 왜냐면 등한시를 너무 많이 하니까. 게다가 왠지 모르겠지만 삼각함수 도형은 도형이라 안 된다더니 그래프는 그래프라고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선택적으로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맞아야 돼요. 다 맞아야 되고, 이제 준킬러는 무조건 다 맞는 걸 훈련하셔야 됩니다. 킬러까지 다 맞으면 베스트죠.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욕심을 안 내잖아요. 200일 남았으니까. 일단 준킬러를 100번 양보해서 시간은 안 재더라도 나의 논리로 명확하게 답이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 이것저것 하다가 답 나온다 말고. 조심. 봅시다. 아이고. 우리가 삼각함수 그래프는 어느 정도 뻔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색다른 유형들이랑 같이 나오면 분명히 어렵거든요. 도형이라든지 집합이라든지 과거에 어려운 게 좀 있어요. 합성함수 방정식도 그렇고. 근데 일단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게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흔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얘 또한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뻔하게 하다 보니 나오다 절대 말고, 일단 얘네들 같아요. 그럼 얘와 얘가 같죠. 그럼 우리가 수학 1에서 삼각방정식 배우실 때 A의 sin x가 B의 코사인 x와 같다는 방정식을 만나잖아요. 그럼 우리 이때 어떻게 풀기로 했나요? 기억나심?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얘는 막 제곱하고 난리치고 푸실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탄젠트로 바꿔요. 그럼 이때 탄젠트는 A분의 B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이후의 풀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 또한 일단 이 두 개가 같은 거니까 K를 넣어서 바꿔버려. 그럼 같은 색깔 같은 풀이 적용시켜보면 얘네들이 같은 거니까 탄젠트 X에 K 넣었죠. T 사이에 K가 되고, 얘는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게 됩니다. 맞나요? 이거 계산 틀리면 대참사인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사인이 내려오고 루트 3이 내려와서 유리화 시킨 거죠. 그러면 잘 봐요. 뻔하죠. 특수각이잖아. 우리가 T 사이에 K는 누가 되는 거냐면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지금 문제 정의역이 0부터 T분의 2까지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애 누구예요? 3분의 2에 파이가 돼야 되고, 인정? 주기함수니까 얘뿐만이 아니라 주기를 한 번 더한 3분의 5 파이가 지금 여기에서 의미하는 T파이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 가지고 호흡을 이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릴 건, 노트 3번에 이미 적어드렸고 15번에서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알아야 돼요. 뭐요? 3번이죠? 이 프린트 꼭 받아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노트 3이 뭐가 있냐?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이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우리가 뭐 하셔야 돼요? 이때는 비례법 이용해야죠. 맞다고 치고 모순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류법인데 모순을 찾는 두 가지 여과장치가 제일 유명한 두 가지는 누구냐면 부등식이랑 자연수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얘도 얘가 맞을 수도 있고 얘가 맞을 수도 있지만 맞다고 치고 결론 내보고 맞다고 치고 결론 내보고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씩 가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어쨌든 얘가 누구랑 이어져야 돼요?
3K랑 이어져야 되죠. 요놈일 수도 있고 요놈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요놈이 3K와 이어져야 된다는 건 맞으니까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지금 문제에서 잘 봐요. 얘네가 각도죠. 그러면 얘네가 여기에 들어갔을 때도 결론이 얘와 만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 관계식을 한번 써볼게요. 잘 봐요. 3분의 2부터 해봅시다. 비례법의 핵심은 일단 맞다고 치는 거예요. 맞다고 쳐. 3분의 2 집어넣어요. 그럼 누구예요? 사인 값은 3분의 2가 나오면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케이스는 2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어서 2분의 3은 누가 되는 거예요? 3K죠. 그래서 우리가 3K다. 이게 첫 번째 플랜이고, 두 번째 플랜,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5파이를 이었다 넣으시면 3, 4분면 되니까 음수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고 얘가 누가 되는 거예요? 3K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한 거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K는 누가 돼요? 2분의 1 되고, 여기선 K는 누가 돼요? 물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눈에 보이는 분들은 당연히 바로 보이겠지만 딱 보셔도 문제에서 요구하는 K가 0보다 크잖아요. 부등식. 얘가 맞고 얘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조만경두는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친구들은 이런 판단이 능숙한데 중상위권 친구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조만경두 이거 외쳐대는 거 우리 정규반 친구들은 귀가 닳도록 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과연 이런 용기가 바로바로 나오느냐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돼야 돼요. 하다 보니 되더라.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즉각적으로 돼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어디에 도달하느냐. K는 픽스했죠. 아, K가 누구요? 2분의 1이요. 그럼 K를 여기다 넣었을 때 파이까지 누가 나와요? 얘는 지금 모순 나온 거니까 파이 넣어버리면, 아니 T는 나와버리면 T는 누가 나오죠? 2분의 1이니까 3분의 4쯤 나오나요? 그래서 우리가 3분의 4와 K를, 아니 T와 K를 구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물 흐르듯이 정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어쨌든 우리는 T와 K의 합이기 때문에 요 두 개 더하면 그냥 답이 똑딱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그럼 더하면 누구요? 더하면은 뭐 굳이 원래 계산은 제가 안 해드리지만 6분의 누구죠? 8, 3, 11, 6분의 11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110점 나오게 되겠네요. 21번이에요. 21번은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그 흔한 특수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때려버리고 풀어버리면 답이 그냥 나올 겁니다. 다만 이제 이걸 풀 때 다양한 다항함수의 잔 테크닉들이 조금 나와요. 뭐 대단하게 무리 있는 테크닉은 아닌데 아마 많은 친구들이 꽤 알고 있는 테크닉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신다면 이번 기회에 그냥 외우세요. 막 대단한 복잡한 공식이 아니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공식과 비슷하게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놈을 보고 아, 이런 식으로 풀면 답이 나오겠구나라는 거를 확신 있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어느 정도 큰 힌트가 되지만 이 찍어 푸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결과론적이다 혹은 비약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어쨌든 과거에 관례적으로 많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형태를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찍어 푸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론 우리가 꼼꼼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입장에서 명확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테크니컬한 걸 알아두고 찍어 푸는 것도 너무 비약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분명히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걸 인지하면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알려드릴 게 꽤 있죠. 뭐가 있냐면 일단 문제를 좀 읽어봅시다. 문제를 읽으면 f가 3차 함수예요. 근데 fa의 최소값 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3차 함수. 제가 적어드렸죠. n차 함수. 이거 꼭 다운받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n차 함수 구하기에 대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국룰이 뭐라 그랬죠? n차 함수 구하기는 관계식 몇 개? 식이 차수보다 하나 더 많은 n 플러스 1개 구하기 관점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뭐가 있느냐. 자,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노트 3번에 적어드렸는데요. 이걸 먼저 설명하고 갑시다. 자, 우리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함수의 최대 최소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함수의 최대 최소 그래프 그리는 건 그래프 그리고 뭐 양끝값 극대극소 비교하는 거. 근데 fx가 아니라 fa 함수값이에요. 함수가 아니고 함수값에 대와 소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매뉴얼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수업한 친구들은 다 강조를 해드렸는데 작년 수능에도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몰라야 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이 기회에. 자, 케이스가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로 답이 나오겠구나라는 결론을 마음속에 품고 일단 진행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누구냐면 조건을 쫙 해석을 해봤더니 문제를 만족시키는 fx가 여러 개인 거예요. 딱 하나의 특정 함수에서만 만족하지 않고 여러 함수에서 다 만족하는 경우가 이 케이스 1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동일한 fx가 여러 개인데 그냥 여러 개가 아니라 미지수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한계고 얘는 무한계가 되겠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fx가 여러 개잖아요. 이때는 구한 fx들마다 직접 a를 넣으셔가지고 뭘 하셔야 되냐면 직접 비교, zigb 하셔야 돼요. 직접 비교. 근데 어려운 건 웬만해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첫 번째, 일단 미지수를 문제에 나온 문자 있죠. 이 미지수를 통일시켜요. 미지수를 통일시키고 문자를 통일시킨 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통일시켰는데 최대 최소 구한다고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최대 최소와 당연히 제일 어울리는 범위. 통일된 한 문자의 범위 구하시면 게임 셋입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fa의 최소라는 걸 읽자마자 얘 둘 중 하나다. fx 여러 개거나 아니면 문자 끼고 있거나 읽어내야 돼요. 이게 돼야 여러분들이 상위권 도약이 편해요. 제발 약속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볼게요. 일단 얘 몇 차 함수요? fx는 3차 함수예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냥 임의로 하나 그려보면 요렇게 되죠.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의미하는 gt는 fx와 t의 교점의 개수예요. 근데 문제에 나온 건 gt뿐만이 아니라 t-4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걸 따져야 되느냐? y는 t도 t지만 얘뿐만이 아니라 y는 t 빼기 4까지 같이 따져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직선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불연속이니까 교점의 개수가 언제 변하나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제가 노트 이번에 이미 적어드렸죠. 그러니까 노트에는 이 자료에는 훨씬 상세히 적었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엔 간략하게 적었고 글씨가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통해 꼭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뭐 좀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분명히. 볼게요. 그러면 뭐가 와야 되느냐? 우리가 곡선과 이건 완전 특수죠. 직선, 위치관계. 곡선과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해야 되느냐? 이때는 무조건 접선. 이 버스트 의심할 거예요. 근데 미적분이신 분들도 있고 혹시나 수학원에서 교점의 개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접선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점근선. 얘네까지 같이 따져줘야 돼요. 물론 미적분은 변곡 접선이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여튼 얘는 공통이니까 공통 얘기만 해보면 우리가 일단 이 3차 함수와 상수 함수가 접할 수 있는 후보들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생각해봐요. t와 t-4가 내려오다가 여기에 딱 걸리면 작은 놈이 t-4가 걸리면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가 걸린 순간 한 개, 두 개가 되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변하기 때문에 불연속이 돼버리거든요.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세 개에 한 개다가 내려오다가 여기에 딱 걸려요. 그럼 세 개에 한 개였던 게 두 개에 한 개가 되니까 또 불연속이 돼요. 결론이 뭐예요? 얘랑 얘선 무조건 불연속입니다. 이거 제가 자료에 안 적어드려서 따로 적으셔야 되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문제에 은근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노트 5번하고 그 아래에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가 있냐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만경도 아니에요. 점에
개수가 주어진 거예요. 조만점계주. 조만점계주.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조만점계주에서는 뭐를 갖고 오냐면 이때는 우리가 무조건 생기는 점의 개수를 먼저 뭐 하셔야 돼요? 파악하셔야 돼요. 무조건 생기는 점의 개수 파악하시는 게 1번입니다. 그러면 돌아와 봐요. 얘 마찬가지죠. 1로 내려오다가 한 번 무조건, 여기서 내려올 때 한 번 무조건이니까 지금 이미 불연속인 지점 2개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 해야 돼? 다 연속이란 얘기죠. 무조건 생기는 거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불연속인 거 2개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무조건 연속이어야 된다. 이 결론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직선 2개가 내려오다가 딱 여기 걸리는 거. A가 양수니까 A와 A-4 중에 여기가 A-4와 걸릴 때가 당연히 첫 번째 불연속인 포인트겠죠. 그러다가 요 놈이 내려가다가 딱 위에 놈이 이 파란색에 걸릴 때는 0 넣었을 때 0과 -4 중에 0이 딱 걸려야 되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요렇게 불연속, 요렇게 불연속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확보가 된 거잖아요. 게다가 또 뭐가 있냐면 문제 맨 위에 F0이 0, 즉 Y값이 0인 게 나와 있죠. 이런 반복되는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잘 돼야 결국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포인트, 방탈출 메타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잘 봐요. 잘 봐. 끝났죠. 0이라는 건 요 놈이 0이거나 요 놈이 0이어야 되거든요. 아직 모르잖아요. 근데 얘가 0일 때 함수 하나, 얘가 0일 때 함수 하나면 애초에 문제를 읽을 때 함수 값의 최소에서 여러분들이 함수 여러 개 등장할 각인데 딱 읽은 순간 직접 비교하면 끝나겠구나라고 미리 예견하고 그게 딱 들어맞는 이런 아주 희열감 있는 상황을 경험할 거라는 거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내깔려둘 게 아니라 여러분들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얘네 제외하고는 연속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가 이어봤다가 여기에서 불연속 떴죠. 그러다가 얘가 여기에 걸릴 때도 불연속이잖아요. 그 다음 얘가 여기에 걸릴 때도 불연속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얘네 둘 빼고 불연속이 있으면 안 되잖아. 결론이 뭐예요? 위에 거가 여기 걸리는 순간과 아래 거가 여기 걸리는 순간이 동시면 위에 거는 1개였다가 3개가 되니까 2개가 추가가 되고 아래 거는 3개였다가 1개가 되니까 2개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2개가 동시에 접해야 된다 라는 걸 알고 그 결론이 누가 되는 거예요? 요 보라색 길이는 t-4와 t가 4칸 차이니까 얘가 4라는 게 머리에 등장하면 끝이죠. 자, 봅시다. 끝나서 이제 집에 가요. 볼게요. 그러면 이건 이제 다항함수의 성질이죠. 노트 4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4번은 글로 해드렸지만 전 그림으로 좀 해드릴게요. 3차 함수가 있어요. 얘가 ax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예요. 근데 얘가 극대 x좌표가 알파, 극소의 x좌표가 베타라고 한다면 항상 3차 함수는 뭘 만족시키느냐? 극대 마이너스 극소 있죠. 그러니까 두 극점의 차. 아마 아실 거예요. 모르시면 꼭 외우세요. 얘는 최고차항 계수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에 세제곱이 들어오고 나누기 2가 들어옵니다. 그냥 외우세요. 그러면 요놈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얘를 여기에 적용시키잖아요. 그러면 Let's get it. 자, 봐요. 얘와 얘가 있는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 간격이잖아요. 맞음? 이 간격에 최고차항 계수 문제 읽어보면 1이죠. 그러면 이 간격 세제곱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그러면 2분의 요놈이 즉 2분의 1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문제의 극대극소 차이인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괜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어요? 이 길이가 2다라는 결론을 얻죠. 그러면 자, 렛츠고. 끝났습니다. 만약에 얘가 0이잖아요. 0.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알아야죠. 1대 2. 근데 얘가 이미 2니까 얘는 1이어야 되죠. 그럼 생각해봐요. 0이니까 얘는 한 칸 떨어지면 얘는 1이고 얘는 누구요? 3 되는 거고. 반대로 이번에는 무슨 색 하죠? 안 쓴 색이 없네. 얘가 0이면 두 칸이니까 마이너스 2. 한 칸 더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우리는 함수를 다 구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3차 함수는 빨간색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원점을 뚫고 들어가고 3에서 제곱이 떠버리고 괜춘?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점에서 접해버리고 마이너스 3에서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x 플러스 3이 나온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핵심이 뭐예요? 어차피 FA 구하는 건데 잘 봐요. 얘가 0이잖아. 그럼 얘가 뭐예요? 4칸 차이니까 그냥 4 아니에요? 그러면 A는 누구요? 8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8을 요따 넣고 요따 넣어서 직접 비교했을 때 작은 놈이 답이다 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럼 답이 조금 귀찮은데 몇이더라? 예, 200이 나와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좀 체감하기에 따라 그리고 공부 완성도에 따라 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뭐 그런 게 있어? 싶을 수 있는데 솔직히 저랑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디선가 기출문제집을 좀 상세하게 분석을 했다면 이런 함수값의 최대 최소 뭐 접선일 때 비율관계 극대극소 차 이거는 알아야 돼요. 모르면 수업을 들으세요. 이런 걸 알려주는 이 정도는 이미 머리에 좀 명확하게 들어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준킬러를 맞이하잖아요. 그럼 웬만한 준킬러는 생소함을 느끼기가 어려울 거예요.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고 적어도 2, 3개월은 좀 파이팅 해야 준킬러가 좀 당연하게 보일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떡해. 아직 많이 남았잖아요. 200일이면 600일가량인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괜찮죠? 어쨌든 우린 대망의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대망의 22번 공통과목 마지막 문제입니다. 저만식 개인적으로는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내지 마세요. 이거 귀찮고 계산도 귀찮고 애들이 실수로 틀리는 게 너무 많아. 물론 실수도 실력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조금 사고할 수 있는 걸 차라리 객관식에 내면 물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일장일단이에요. 답이 없어. 주관식에 내면 큰 친구들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느낌이니까 당연히 맞아요. 근데 계산 가지고 특혜를 주기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조금 굳이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거를 객관식에 빼요. 그러면 누구는 고생해서 구했는데 누구는 찍어서 맞춰버려. 이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죠. 물론 정답은 없지만 차라리 조금 좀 생각할 만한 뻔하지 않은 것들을 주면 좋을까 싶지 않은데 이 조마식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거 제발 좀 안 내면 좋겠는데 뭐 사실 제가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도 않고 반영이 될 리도 없기 때문에 뭐 저는 그냥 막 뱉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전 너무 싫어합니다. 수업하는 가치도 많지 않고 중간에 계산 놓치면 우르르 다 틀리고 그리고 푸는 입장에서도 중간에 잘못됐는데 내가 잘못된 거 인지를 못하면 수영도 그릴 땐 산으로 점점 이러다 에베레스트 가요. 처음엔 방지턱이었는데 그때 안 멈추잖아요. 그럼 에베레스트 가 있는 거예요. 풀 때.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도 몰라. 더 최악은 답이 분수예요. 그러면 계산 실수 나도 난 걸 거의 모를 거 아니에요. 루트 나오지 않는 이상. 허수는 안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제하시는 분들이 전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작은 진심이 전달되면 좋겠지만 안 될 테니 바로 할게요. 자 봅시다. 일단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저마식은 노가다를 써야 되는 환경과 쓰지 않아야 되는 환경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이 저마식에서 노가다를 막 풀어 제끼다가 머리를 써서 푸는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군가가 톡 치고 지나갈 걸 본인이 개고생할 수도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저마식에서 노가다를 하는 경우 누가 정한 공식은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적으로 이런 경우에 노가다를 많이 쓰더라라는 건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첫 번째, 중간항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간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거든요. 지금 이 문제 봐요. A3와 A5라는 중간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는 뭔가 노가다를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저마식이 양갈래 법칙 위아래로 나눠져 있을 때 그 나뉜 기준이
AN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문제들은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이렇게 나누는 경우는 곧잘 있는데 얘처럼 AN이 나누는 건 노가다인 경우가 제일 많거든요. 그 다음 마지막.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뭐가 있냐면 AK 구하기. 그러니까 특정항 구하기에서 K가 작아야 돼요. 봐봐. A5 구하는 거예요. 근데 A4까지 오지게 땡겨가지고 규칙 구해요. 근데 알고 보니 다음 항이야. 이러면 대참사죠. 이럴 바엔 직접 다음 항 구하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노가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일반적으로 최근에 출제된 점화식 문제들은 일단 기본으로 이 두 가지는 갖고 있어요. 얘 또한 AN 기준이면서 중간항이 있기 때문에 아 몰라 이거 노가다인가 봐 라는 생각으로 진행하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아마 이런 류의 수업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제가 그 중간항이 주어져 있을 때 중간항 주어짐, 물론 노가다를 하긴 하셔야 돼요. 근데 중간항이 주어져 있을 때 어떤 특색이 하나 있는데 중간항이 나오면 우리가 A1부터 중간항까지 이용하는 정방향과 중간항부터 A1까지 가는 역방향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방향과 그 역방향을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잘 봐요. 문제에 주어진 A1의 정보가 문제에 뭔가 A1의 정보가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나와 있으면 뭐 애초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정보가 AN 기준과에 부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AN이 양수잖아요. 근데 A1이 자연수란 조건이 나와요. 그럼 자연수는 플러스기 때문에 부합하니까 케이스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AN의 정보가 기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동떨어진 거죠. 혹은 A1 정보 자체가 없거나. 그럼 구분해 봅시다. 자, 케이스 1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00%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A1 기준이 부합하니까 정방향이 빠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스타트 포인트가 방향성이 정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정보가 없거나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면 역방향. 와우! 역방향을 이용해서 푸시는 게 일반적으로는 빠를 가능성이 높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 봅시다.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가조건에 A1이 뭐래요? A2와 곱해져서 누군 거예요? 양수인 거죠. 결론이 뭐예요? 얘와 얘 부호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호가 같다는 게 뭔 말이에요? 서로 부호가 같은 거니까 A1 자체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이때 뭐 하자고? 그냥 역방향 때려야 돼요. 심지어 A3가 누구다가 아니라 A3부터 A5까지 연결다리잖아요. 근데 A3가 윗줄이면 이거 타고 가지만 아랫줄이면 이거 타고 가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A3가 여기라고 치고 결론 내보고 여기라고 치고 결론 둘 다 내야 돼요. 그럼 가볼게요. A3가 윗줄을 타기 위해 0보다 작거나 같대. 첫 번째 케이스죠. 그러면 이땐 뭐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구해야 되는 A4는 윗줄을 타고 올 거니까 A3의 제곱이에요. 이해됨?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항상 흔한 형태를 약간 벗어나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장애물이 되거든요.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어떤 의미냐면 A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가 0이면 얘도 0이 되니까 윗줄을 또 쓰거든요. 근데 0이 아니면 제곱은 양수니까 아랫줄을 써야 돼. 그러니까 가능한 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뭔 느낌인지 이해되시죠? 자, 봐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A5는 잘 봐야 돼. 윗줄이면 A4에 제곱 나오고 아랫줄이면 마이너스 2배의 A4 더하기 3 나와야 돼요. 근데 잘 봐요. 얘가 0이요. 얘도 0이요, 그럼? 그럼 얘도 0이죠. 그럼 기준에 다 부합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일단 A3가 0인 건 되는구나라는 냄새를 맡아야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당연한데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이런 게. 들으면 0인 걸 당연히 여러분들이 0이지 뭐라고 알지만 얘를 보고 택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은연중에 제곱은 양수니까 뭐 이거 제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주관식이에요. 제 생각엔 이거 0 제껴가지고 틀린 애들 진짜 많을 거예요. 이런 거 의문사 당하는 거죠. 틀려도 틀린지 몰라요. 꼼꼼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별로예요. 빠져야 돼요. 출제위원님. 볼게요. 그러면 얘 봅시다. 얘는 A4가 A3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A5가 A3죠. 그럼 여기서 A3를 그냥 A라고 쓸게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A 제곱에 더하기 3 나오죠. 맞죠? A3를 A라고 본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거 싹 넘겨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돼야 돼요? 2A 제곱 더하기 A 빼기 3이 0 되는 거고 인수분해 해보시면 2, 1, 3, 1 되고 플러스 1 나오려면 여기에 마이너스 붙겠다.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A는 누가 되는 거예요? A3는 둘 중 하나죠.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혹은 누구거나 2분의 1이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오늘 계속 얘기합니다. 벌써 3번째인가 그래요. 지금 적어드렸습니다. 노트 4번. 킬러 문항에서 이 노트 4번은 필살기예요. 너무 많이 했죠. 이젠 여러분들도 외울 것 같은데. 조만경도. 볼게요. 조건.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이거 책에 자세히 써드렸어요. 꼭 다운받아서 보세요. 댓글에 적어 놓을게요. 경우가 2가지 이상이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2가지 이상이면 일단 국룰이 뭐 생각하셔야 되느냐. 계속 얘기했지만 귀류법입니다. 이 귀류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 이 용어는 몰라도 돼요. 솔직히 제가 갖다 붙인 거라. 근데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된다고. 모순 찾는 거 너무 많이 나오니까. 첫 번째 뭐예요? 부등식. 그 다음 2번째는 자연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2가지를 다 가지고 문제에 적용을 시켜봐야죠. 자, let's go. 해볼게요. A3는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근데 2분의 1은 양수잖아요. 그래서 와우 지워진 거죠. 그러면 A3는 0과 동시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 라는 거는 파악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차피 뭐 구하는 거예요? A1 구해야 되는 거잖아. A1. 그러면 0에서 출발하는 A1들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출발하는 A1들을 다 구하셔야 돼요. 자, 가봅시다. A3가 어쩔 수 없어요. 이때 역방향 쓰기로 했으니까 A1이 조건과 일치하지 않아서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1이 0이면 둘 중 하나지. 위에서 오거나 여기에서 오거나. 그러면 생각해봐요. A3가 0이면 A2는 여기 또는 여기서 와야 되죠. 맞음? 근데 잘 봐요. 얘가 윗줄에서 오면 0이고 아랫줄에서 오면 요 놈이 0인 거니까 누가 돼야 돼? A2는? 2분의 3 되죠. 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미 여러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노트 3번. 요따 적을까요? 조금 안전하게. 노트 3번.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특히 점화식 문제는 요즘에 거의 대부분 수용도를 그려요. 수용도. 이때 수용도가 누구냐? 지금처럼 나뭇가지 오지게 퍼지는 게 다 수용도예요. 그러면 수용도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 하나가 있거든요. 조심 혹은 참고 뭐가 있냐면 다음 항 마다 그러니까 다음 항을 구할 때마다 반드시 모순을 확인하시는 게 계산이 훨씬 짧습니다. 이거 너무 대충 썼나? 다음 항마다 모순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 자 볼게요. A2가 만약 0이에요. 그러면 말했죠. 조만경도는 부등식도는 자연수 조건이에요. 이거 외워야 된다고. 외워야 돼요. 외우면 곱해서 0보다 크대. 그럼 0일 수 없죠. 결론이 뭐예요? 빨간색 해야죠. 모순은 또. 모순이다. 바로 읽어내는 거죠. 그러면 얘도 둘 중에 하나 와야지. 2분의 3이 여기에서 오거나 아니에요? 가볼게요. 자, 봐요. 얘가 만약 위에서 와요.
그럼 음수여야 되니까 제곱근 씌웠을 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이죠. 이해되면? 그 다음 아래는 누구예요? 2분의 3이 여기와 만나는 거니까 누가 되는 거죠? 좀 어려운데 계산이? 4분의 3 되는 건가? 맞아? 그럼 일단 1차적으로 얘 자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맞기 때문에 요 놈은 만족시키죠. but but 얘가 돼버리면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근데 a1, a2 곱한 건 양수 나와야 된대요.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끝까지 모순을 위해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나가리다 라는 게 읽혀져야 됩니다. 괜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무난하면 얼마나 좋아요. 뭐라 그래 이런 걸. easy. 할 수 있잖아요 이거. 괜찮죠? 자, A3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걸 요따 하면 공간이 안 부족할까요? 딱 봐도 부족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따 할게요. 얘는 끝났고 이번에는 A3가 마이너스 2분의 3. 자, 이거 가끔 가다가 막 표 그려가지고 하시던데 뭐 전 모르겠습니다. 그건 안 해봤어요. 한번 해봤다 말았거든요. 뭐 그다지 빠른지 모르겠어가지고 이렇게 나뭇가지 하셔도 되고 표 그려도 되고 본인이 계산만 안 틀리면 돼요. 더하기 빼기니까 이건 제가 못 도와드려요, 여러분. 자, 볼게요. 얘가 위아래 퍼져. 일단 제곱이 음수가 되는 건 허근이기 때문에, 허수기 때문에 윗줄 자체가 나가리죠. 그래서 우리는 얘가 여기서 오는 건 찾아야 돼요. 그럼 누구요? 는 저기에 마이너스 2분의 3 붙이면 누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4분의 9 되나요? 4분의 9 되죠. 이게 A2예요. 괜춘? 그럼 4분의 9는 둘 중 하나입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거나 왜냐면 루트 씌워야 되니까 혹은 얘가 요놈과 만나는 건데 4분의 9 땡겨봐요. 그럼 누구여야 돼? 이거 마이너스 아닙니다. 이 다음 항이란 뜻이에요. 4분의 9 땡기면 4분의 10이고 보니까 21, 8분의 21 나오나? 맞게 하는 거죠. 사실 저도 계산을 못 해가지고 자신이 없어요. 뭔가 아닌 것 같은 이 느낌은 뭐죠? 얘가 4분의 9잖아요. 는 4분의 9요. 그럼 넘어가. 4분의 3, 8분의 3인데? 이거 누가 21... 저예요. 여기 혼자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돼야 돼? 다시 4분의 3 넘어가면 계산 틀리면 대참사입니다. 이거 4분의 3에 2로 나누는 거니까 8분의 3이다 라는 겁니다. 이거 알아야죠. 근데 잘 봐요. 얘 양수죠. A1, A2 곱하면 양수 나와야 되니까. 근데 얘 곱하면 음수 나오기 때문에 얘는 또 모순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A1은 요놈과 요놈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등장을 뚝딱 해버렸다라는 겁니다. 할만하죠? 그럼 두 번째. 이거 아까 음수했으니까 이번엔 양수 땡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논리예요.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안 하면 안 보인다는 거죠. 좀 판서가 안 이쁜데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아래에. 자, A3가 0보다 커요. 그럼 어떤 조건을 얻냐? A3가 0보다 크면 애초에 이 논리가 아니고 요 논리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A4는 누가 되느냐? 마이너스 2에 A3에다가 더하기 3 되거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또 A5까지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까 구했던 이 주황색 같은 관계식이 나오니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5는 아까랑 똑같이 구해요. 둘 중 하나지. A4의 제곱이거나 혹은 누구거나 마이너스 2의 A4 더하기 3이거나. 괜춘? 그러면 A5가 어차피 A3니까 문제의 조건이죠, 이건. 그걸 토대로 적용시켜 볼게요. 자, 볼게요. 얘가 만약에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누가 돼야 돼요? 얘에서는 A3를 또 A라고 뵀을 때 A는 A4가 요놈 그대로 제곱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의 제곱이죠. 이해되나요? 벌써 좀 쉐시해요. 이게 맞아, 이거? 그럼 어떻게 돼? 이 계산 맞는 거야? 넘겨버려. 4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2 넘어오면 마이너스 13이죠. A에다가 더하기 9가 0이에요. 맞나 보다. 그럼 4와
위에 쓸까요? 여기다 써야 되겠다. 4와 1에 9와 1에 마이너스죠. 그러면 여기서 등장하는 A가, 즉 A3가 4분의 9와 1 아니에요? 4분의 9와 1? 자, 봐요. A3가 4분의 9와 1인데 둘 다 보여. 양수니까 여기까지는 안 될 게 없죠. 이해됨? 그 다음에 요 놈도 한번 해볼게요. 요 놈. 자, 얘는 아래다 적을게요. A3가 A라고 할게요. A3A라고 집어넣어버려. 좀 귀찮은데? 4A에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여기선 A가 누가 나와요? 1 나오나요? A3는 1 나오네. 그럼 어차피 요 1이나 요 4분의 9나 똑같잖아요.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잘 봐요. 얘가 되려면 요걸 만족시켜야 되죠. 얘가 되려면 요걸 만족시켜야 돼요.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가 빨간색 어디 갔니? 얘네 두 개는 양수라 얘 조건엔 하자가 없는데 얘를 땡겨오는 땡겨오는 결과물이 일단 요건 만족시켰죠. 원래 조금 예민하신 분들은 얘를 요따 집어넣어가지고 요 놈이 만족하나 안 하나를 원래는 따져봐야 돼요. 원래는. 근데 실제로 얘를 집어넣어도 2분의 9에 3 빼는 거니까 누가 나와? 음수 나오잖아요. 얘 집어넣어봐요. 1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A4 자체를 좀 검열하고 문제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서의 1은 안 돼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4분의 9는 집어넣었을 때 누구요?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 거니까 요놈 A4가 음수여야 된다는 걸 만족한다고. 근데 1은 요놈이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원래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깜빡하고 안 따져도 어차피 여기서 1이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따져도 어차피 똑같은 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요놈을 놓치더라도 이 문제 푸는 데는 하자가 없다. 물론 서술형이나 여러분들 논술이 됐으면 하자죠. 큰 하자죠. 자, 하나씩 봅시다. 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지금 A3가 1인 것과 A3가 누구인 거 해야 돼요? 4분의 9인 거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A3가 1부터 갑시다. A3가 1이면 마찬가지지. 음수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얘는 누구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1이죠. 맞아? 근데 얘는 음수라 양수고 음수 양수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살아있는 값인 거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가. 근데 우리가 윗줄은 그냥 대놓고 허수니까 모순인 거 알죠? 할 필요도 없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여기 붙는 거니까 누가 와야 돼요? 4를 2로 나눈 거니까 2가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양수가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걸 판단할 수가 원래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1이요. 위에서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인정? 근데 여기선 누구 나와야 돼요? 1 집어넣으면 1 나오나요? 괜춘?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 곱하면 음수니까 얘 안 되고 얘 곱해도 음수니까 안 되죠. 왜? 아까 A1, A2가 양수라는 조건을 우리가 갖고 왔었잖아요. 이해됨? 괜찮죠? 그러면 A3에서는 그냥 A1이 1이 나오는 거고, 자, 마지막 단계 따집시다. 공간이 여기 좀 쓰기 아까우니까 요따 적을게요. A3가 4분의 9예요. 방금 한 거죠. 그러면 A3가 4분의 9니까 윗줄 아랫줄 땡겨. 그럼 위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얘는 뭐예요? 좀 힘든데? 4분의 9? 그럼 넘기면 누구요? 4분의 3? 8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괜찮아요? 위태위태해요. 그리고 얘를 위에서 또 끊으면 어차피 제곱에서 나오면은 무리수니까 나가리고, 당연한 얘기예요. 빠르다고 하시면 안 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요 놈과 만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9. 4분의 9가 되나? 아이고. 4분의 9가 되죠. 근데 얘 또한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음수 나오기 때문에 또 나가리예요. 이번엔 8분의 3 가봅시다. 위에서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루트 8분의 3. 얘 당연히 안 되죠. 얘 음수고 양수니까 곱하면 가조건 만족 안 하죠. 그럼 마지막 얘에서 나오는 건 얘가 8분의 3과 맞나? 그럼 누구예요? 8분의 24에서 3 빼 21? 16분의 21?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 곱해서 양수니까 하자 없고 자체적으로 양수니까 이 아랫줄 타는 거에 하자 없으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4분의 3, 8분의 3, 1, 16분의 9 구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컨닝하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계산만 꼼꼼히 하면 안 틀린다는 거지. 근데 얼굴이 안 나왔네요. 근데 내면 안 돼요. 뭐 내는 건 본인들 마음이지만 저는 너무 별로예요. 이거 수업할 때도 뭔가 얻는 게 없어요. 그냥 와다다다다닥 계산한 다음에 야 이거 봐. 맞지? 부호 맞아? 응 맞지? 이거 봐. 맞지? 모순 없지? 맞지. 이렇게 돼버리니까 뭔가 이제 수업을 하고 남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수업을 하기 위해 문제를 출제하진 않으시겠죠. 대학을 보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차라리 6월, 9월에 저 맛이 아닌 거 딱 내버리고 올해는 좀 아닐 거다라는 간접적인 냄새를 좀 풍겨주면 감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 또한 저의 역할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그러길 바랄 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긴 좀 그렇죠. 어쨌든 이게 마지막 문제였고 정리를 해보면 일단 중요한 거 고생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생할 시험지였고 뭐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내가 얻은 점수 가지고 막 그냥 답 고쳤더니 이거더라 아니면 뭐더라 내가 등급 몇 등급이더라 내가 뭐를 좀 실수했더라 이런 것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공통해설 내내 내가 이 문제에서 이렇게 푸는 걸 이미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걸 일단 아셔야 되고 진짜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행위에 대한 행동 강령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든 능숙하게 떠올리는가 이것도 중요해요. 제 말을 듣고서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머리에 들어있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주면 되는 거죠. 어쨌든 고생하셨고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6평. 6평 끝나고는 제가 공개 특강을 할지 아니면 또 이렇게 올려버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해드릴 거예요. 이게 정규 수업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이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통, 미적분, 공통과목 이렇게 3개 반을 한 7개 반 정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각각 제 수강생분들도 해당 과목을 듣지 않아도 이 느낌을 토대로 내 혼자 공부하는 거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번 공통해설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6월 끝나고 한번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